후쿠시마 방사능 괴담으로 제2의 이 광우병 사태를 일으키려는 사람들이 이제 꽤나 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특히 이 문제의 경우에 이렇게 일반인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얘기는 예. 뭐냐면, 이유는 뭐냐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즉 서울대에서 원전을 잘 아는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커뮤니티에 야, 서울대에서 그것도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이렇게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못 믿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은 후쿠시마 해류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생선들을 많이 오염을 시킨다. 네.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우리는 큰일 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민들이 야, 당신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하지 마. 나는 해류는 있잖아. 여기서 일본에서 태평양으로 나가지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이 사람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 우리 고발하겠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연안어업인 단체가 이미 고발을 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 연안어업인 단체들은 그 과거 뭐 정치적 성향으로 따진다면은 민주당 쪽에 가까운 분들도 많다고 했었는데 그분들조차도 서균열 교수입니다. 저기 김어준 유튜브에 뭐 계속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을 전공한 사람들 중에서 딱 저 사람만 후쿠시마 그 처리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처리수가 아니라 오염수 때문에 바다가 죽어간다. 먹으면 죽는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어저께 조선일보가 조선닷컴이 찾아냈는데 이분 봤더니 2015년도에는 13년도인가요? 정반대 발언을 했어요. 심지어 TV조선 그 뉴스판에 나와서 그때 최희준 앵커가 담당하던 시절이었는데 옛날에 진행하셨잖아요. 네네. 그래갖고 저 원래 방사선이 있다다. 그래서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갑자기 10년 만에 완전히 뒤집혀갖고 말도 안 되는 거의 유연비어성 발언을 저렇게 쭉쭉쭉쭉 지금 얘기를 해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들이 나서줘야 되는데 그 저렇게 그 먹으면 죽는다. 이래 버리면은 전문가가 나와서 먹으면 죽는다. 지금 정반대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일반 국민들은 무섭습니다. 그리고 KBS나 MBC나 지난번에 우리나라에서 그 저기 시찰팀 가고 했을 때 KBS, MBC 9시 뉴스는 어디를 찾아가냐면요. 부산 자갈치 시장, 노량진 수상시장 이런 데를 가요. 거기서 만나면 사람들 앞에서 혹시 후쿠시마 방류하면은 생선 드실 건가요? 라고 물으면 좀 찝찝한데요?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다 못한 한 분이 진짜 우리나라 전문가가 방사선 노출과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가 자기가 떠 마시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분이 박일영 교수. 박일영 교수인데 충북대 지금 약대에 재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의 전공을 살펴보니까 충북대 약대 교수니까 야, 뭐 약대 뭐 알겠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분의 서울대 약대를 나온 사람인데 저분의 전공을 보니까 방사능 의학 부분이 의학하고 식품 요쪽이 지금 저 양반의 주요 연구 논문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 양반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야, 진짜 과학자가 이러면 안 된다. 차라리 맞습니다. 지금 이런 괴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차라리 금을 떠서 나한테 갖고 오세요. 그럼 내가 바닷물에 희석되는 그 농도를 딱 맞춰갖고 내가 콸콸콸콸 마실게 라고 지금 얘기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아주 전문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오염수를 처리한 뒤에 삼중수소를 방류 농도인 1리터당 1,500베크렐 미만으로 희석하면 이 물 1리터를 마시더라도 내가 받는 시료 선량은 0.000027mSv다. 이는 바나나 한 개를 먹었을 때 바나나에 포함된 칼륨 40 등에 의해 받는 시료 선량 0.0001mSv의 4분의 1이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설명을 하고 보통 지금까지 전문가들은 이까지 설명을 해요. 그러므로 안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그러면 뭐라고 했냐? 갖고 내가 마시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전문적인 이야기는 사실은 입력도 안 되고 힘들어요. 맞아요. 저조차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백과사전을 뒤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한 게 바나나 하나가 0.0001mSv인데 우리가 먹는 바나나 하나에 그런데
보통 일반인은 연간 1mS에 노출이 되어도 아무 이상이 없고요. 우리가 엑스레이를 한번 찍을 때 노출되는 게 0.01에서 0.1mS라고 합니다. 바나나 먹고 그럼 나 저 엑스레이 찍으면 죽는 거야?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네. 말문이 막힙니다. 네, 네. 아닌데 지금 이걸로 이렇게 괴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올려주셨는데 서균열 교수가 3년 전까지만 해도 가세연에 나왔었대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갑자기 김어준에 나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런 교수들 우리가 과학자들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는 데이터를 말하고 근거를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습니다. 10년 만에 혹은 3년 만에 이런 식으로 자기 데이터를 호가닥 뒤집어 갖고 얘기하는 사람을 과연 과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네. 과학자라면 이 사람은 음모론에 빠진 과학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서서히 어떻게 본다면 저는 박일영 교수의 네. 저 주장이 이제 서막이 열리는 것 같은데요. 저분이 저 주장을 하신 게 어디냐면 브릭입니다. 브릭. 네. 브릭이라고 하는 네. 그 과학자들의 커뮤니티 게시판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가 황우석 이제 맞습니다. 그때 그 브릭 유전자 게시판. 복제의 가짜. 예, 국내 생물학 예. 연구자들의 게시판이고 거기에 저도 그때 당시 들어가 봤는데 네. 저기에는 최신 논문들, 네. 그 과학자들이 왜 들어오냐면은요, 저기에 가면은 자발적으로 네. 사이언스나 네이처 이런 데 최신 논문들 번역해서 올리고 네. 과학자들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데인데 네. 거기에 저분이 저걸 올렸고 네. 저기가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게 2번이에요. 네. 광우병 때하고 네.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조작 사건 때. 맞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됐던 그 두 가지를 과학자들끼리 네. 과학의 언어로 얘기를 해서 네. 아니다. 네. 줄기세포 아니다. 네. 광우병 위험하지 않다라고 네. 판정을 내려주니까 그때서야 저널리즘도 기자들도 믿고 이 논조가 바뀝니다. 네. 네.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기자들도 진영에 따라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을 바라보는 태도가 다를 수 있는데 브릭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좀 바뀔 것 같습니다. 네. 기대를 해봅니다. 기자들도 저는 참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과학 그래 안전하다고 쳐. 네, 근데 난 기분이 찜찜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과학보다 찜찜이 우선이에요. 과학보다 기분이 더 우선인 거죠. 그러니까 KBS, MBC는 계속 수산시장 찾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불안하지 기분이 어떠세요? 찜찜하죠. 그러면 국민들 다수가 찜찜해한다. 찜찜해하다고 어떤 정책을 바꿉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피과학 이런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신료 내기 싫다 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방송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러고 지금 신문들은요.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조선일보도 얼마 전에 했지만 똑같은 기준을 적용을 하자면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그럼 똑같은 기준을 적용을 하자면 후쿠시마에서 방류가 저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서해안 건너편 네. 그 중국 쪽에서 마구 지어지고 있는 네. 그러니까 더구나 이쪽 산동지방 이쪽에만 네. 중국이 짓고 있는 원전만 원전이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수십 개인다. 한 전체 됐죠. 50개 정도가 네. 55개가 있는데 그중 대부분 여기에 몰려 있어요. 그럼 우리 후쿠시마는 서해 저기 사람 있고요. 서해는 다 죽어야 돼. 서울을 포함해서 서해 안에 접한 지역은 다 쓰러져야 돼. 지금. 그러니까 서해로 나오는 삼중수소가 네. 50배 많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50배 많아도 상관이 용인할 없다는 수 있는 거예요. 수준이니까 네. 거기는 아무 말 하지 않으면서 네. 후쿠시마 저도 뭐 이런 과학적으로 찾아보고 이렇게 안 하면은 네. 일반 사람들은 찝찝하단 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인들이 찜찜하다, 기분이 안 좋다라고 해도 언론이 찜찜보다 과학입니다. 네. 침대는 과학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정말 이 상황은 과학입니다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계속 찜찜하지 않냐 얘기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집단 어디다? 열린민주당하고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죠. 네. 열린민주당 아닙니까? 그 위성정당? 위성민주당이요. 예. 제가 찍은 사진을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열린민주당도 있군요. 열린민주당에서 저게 지금 어디냐면은 합정동입니다. 직접 촬영하신 거죠? 예. 네. 제가 합정동을 걸어가다가 너무나 황당해서 찍었는데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소주잔을 들고 있고 저기에 원전 처리통, 네. 처리 그 드럼에서 물을 콸콸콸콸 붓고 있는 게 나오면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정말 마실 수 있습니까? 개시 기간이
2023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정당 직접 설치했다. 열린민주당 해갖고 저거요. 저거 선관위에 등록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선관위가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선관위가 저걸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 합정동에 대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열린민주당이 저걸 타겟해서 지금 심어놓은 거거든요. 네. 지금 선관위가 말입니다. 저 따위 괴담을 걸어놓는 저 당의 포스터를 허용을 해준다라고 하는 저거는 정말 그쵸. 이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저게 지금 저렇게 쫙쫙 걸려 있거든요. 젊은이들 많이 가는 지역에 걸려 있어요. 와, 저거 정말 저 우길기 넣고 보십시오. 그다음에 방사능 저 표시통 3개 저거 넣고 윤석열 대통령이 웃고 있으면서 소주잔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나온다. 저런 저 선동적인 저거를 만들어내는 저 집단, 저게 열린민주당입니다. 6월 10일까지 저걸 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극받은 데가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어머, 열린민주당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서울시당에서 그래서 각종 시안을 만들어서 각 지역구로 내려보냈죠. 네. 한번 볼까요? 예. 자, 전국 공통 중앙당 네, 중앙당 시안. 네. 그다음에 이제 저거는 서울시당 시안. 그러니까 전국 공통으로는 2가지 버전을 만들어서 거세요.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전 국민이 반대한다.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수입 5천만이 반대한다가 있고. 좀 정확히 읽어주십시오. 예. 서울시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밥상 소금 걱정에 어쩌나. 그리고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수입 일본이 먼저 써라고 정부가 말하라. 이렇게 다양한 버전을 만들어서 일단 데스크를 제가 좀 보면 기본적으로 문장이 더럽습니다. 에? 문장이 더럽고 저런 식으로 문장 써오면 데스크가 다 날려야 됩니다. 야, 이미지가 콱콱 오지 않잖아. 좀 더 자극적으로 해봐? 뭐 이래야 제가 되나요? 보기에는 저 민주당에서 야, 이거 약해서 안 돼. 열린민주당 좀 봐.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열린민주당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 보시면 머릿속에 콱콱 열린민주당 거를 한번 보시면 정말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정말 마실 수 있나요? 저기다가 윤석열 대통령 저런 지금 저질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좀 이게 그러니까 뭐 걸지 말라고 판단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렇군요. 저게 지금 선관위에서 지금 선관위가 저런 종류의 이 플랜카드를 마음껏 걸 수 있게 지금 길을 터준 거잖아요. 네. 이거는 정당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고 정치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려줬기 때문에 서울 시내의 전국에 저런 괴담성 구호문들이 아주 남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저런 업체들도 다 운동권이라는 거. 플랜카드 제조 업체들도. 그렇죠. 예. 선거 때면 이제 저기가 또 엄청나게 돈을 벌죠. 네. 커뮤니티를 먹고 살 수 있게 네. 만들어놨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저 이제 플랜카드 마음껏 만들어 정치적 플랜카드 마음껏 만들어 붙이는 법안도 냈다가 이제 뭐 이제 다시 처리하려고 네. 법안도 올라가 있는데 아직 뭡니까 아직 이제 발효가 안 돼가지고 발효가 안 돼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울프레마트님 서해를 황해라고 하고 깨갱하고 중국 원전 위험성은 꿀먹은 벙어리인 기자님들 좀 반성합시다. 저희는 반성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신문은 떴습니다. 네. 자, 지금 나라가 진짜 괴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스스로 자료도 찾아보시고 또 많은 또 어떤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깨달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광우병 때는 막 근거를 들이대면서 괴담이라고 우겨는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요즘은 근거는 잘 못 되고 기분이 찜찜해요. 네.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조심하시고 하여튼 뭘 있으면은 찾아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어저께 모 신문에서 어저께 이제 후쿠시마에서 오염수 처리수 자꾸 저도 이제 너무 오염수 하니까 근데 지금 아까 우리 댓글에서 네, 맞습니다. 처리수라고 말해라라고 맞습니다. 하셔서 저도 처리수를 앞으로 입에
국회의원 제 목소리 잘 안 들리나 보죠. 마이크가 안 좋다는 분이 계신데 그 처리수를 이렇게 바다로 내보내는 방류관이 네. 완성이 됐다. 그게 네. 이제 어저께 일본 뉴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KBS 뉴스 9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일부 거기에는 또 뭘 섞어버리면은 세슘 범벅 우럭 발견 이런 식으로 네. 평소보다 뭐 180배 세슘이 많은 네. 세슘 범벅 우럭이 발견됐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네. 맞아? 그래서 찾아봤더니 네. 딱 한 군데만 그렇게 썼고 네. 아무도 그렇게 안 썼어요. 네. 그럼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네. KBS 뉴스에서 보도를 했겠죠. 네. 근데 KBS 뉴스에서는 그 얘기는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들이 나온다는 거죠. 맞아요.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지금 KBS 보도의 문제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뉴스에서 이런 걸 다루지 않더라도 이어지는 다큐멘터리에서 원전의 뭐 그늘, 후쿠시마를 가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예. 종류의 다큐를 막 하고 또 각종 연예인들이 나오는 교양 프로 이런 데서 막 입 벌리고 방사능 그렇게 무서워요 하면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뉴스에서 가짜 뉴스를 다루는 것보다 더 지능적이고 악랄한 국민 세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왜냐하면 그 연예인들이 막 몰랐던 사실인 것처럼 정말요? 어머 후쿠시마 네. 어떡해요? 라는 분위기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더 끌어들여서 일종의 그 선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 광우병 때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많은 논쟁보다 많이 사람들을 또 좌파에 있는 혹은 지능이 부족한 사람들을 설득했던 게 뭡니까? 미국 햄버거 소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입에 털어넣겠다. 네. 여배우가 발언하고 나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야 지금 저 여배우도 저 정도 발언할 정도면 진짜 미국 소고기가 위험하긴 위험한가 봐. 이런 분위기 만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 반박했던 게 그 여배우가 미국에서 네, 햄버거 먹고 있는 사진 네, 그걸 보여주고 네, 정말로 어떻게 본다면은 그런 일을 서로 주고받았는데 네, 그렇게 저질화됐던 거예요 논의 자체가.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불이익이 등장을 해서 네, 불이익에서 학자들이 이렇게 사실에 근거한 대화를 하니까 네. 늦었지만 네. 그나마 그 박일영 교수님 갖고 오면 내가 마시겠다라고 네. 해보신 분 하도 네가 마셔봐라고 하니까 네. 이분이 답답해서 나오신 거예요. 그래 내가 마실게라고.